저기요. 아 귀여워. 저기요. 죄송합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사랑하시는 우리 디모데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책 서평가 손유민입니다. 여러분들 잘 사시고 계셨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에 바로 책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바로 유진과 유진의 책인데요. 네, 제가 왜 이 유진과 유진을 소개하게 됐냐? 네, 그냥 학교 도서실에 있는 많은 책 중에 옛날에 읽었던 아무튼 책을 정리하는 중 옆에 유진과 유진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학교 오고 나서 이 책이 정말 읽고 싶었고 정말 이 책이 명작이라고 들어서 이 책을 언젠가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고르게 되었고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보려자 하겠습니다. 유진과 유진을 쓰신 작가님은 바로 이금희 작가님이십니다.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보이시나요? 이금희 작가님이십니다. 이금리 아닙니다. 이금희 작가님이십니다. 집중하세요. 네. 여러분들, 이금희 작가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일단은 이금희 작가님께서는 1962년 충북 청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네, 그렇지만 자란 것은 서울이셨습니다. 유년기부터 이야기꾼 할머니와 라디오 연습극, 만화책 등과 함께하며 이야기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세계 문화, 전집을 살려파듯 읽으면서 작가가 되기를 꿈꾸셨습니다. 이금희 작가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어린이 문학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 문학이 나를 선택했다 라고 말한 만큼 아이들의 이야기를 쓸 때 가장 행복하셨던 이금희 작가님께서는 바로 이 책 유진과 유진을 쓰게 되셨는데요. 그 전에 만드셨던 책은요 우리 어린이 문학의 새로운 모색기였던 1980년대 단편 동화 영구랑 흑구랑으로부터 3번 문학상에 당선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그 뒤 이금희 작가님께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로 이어진 우리 어린이 문학의 폭발적 성장과 청소년 문학의 태동 및 확장을 이끈 작품 수십 종을 펴내시면서 독자와 평단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습니다. 특히 어린 독자들의 오랜 요청으로 후속작이 거듭 나온 동화 밤티 마을을 3부작 하셨고 우리 어린이 문학의 문학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장편 동화 그것이 바로 너도 하늘 말 날이야. 또한 지금 여기에 청소년이 품은 상처와 공명한 이야기로 본격 청소년 문학의 출발점이 된 유진과 유진 등이 어린이, 청소년, 어른 모두의 큰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화 망나니 공주처럼 작은 엄마야 장편 동화 나와 조금 다를 뿐이야 도돌마을 깨미 동화집 사료를 드립니다. 금단현상 영구라 흑구라 장편 동화 청소년 소설 알로와 나의 엄마들 거기 내가 가면 안 돼요? 소희의 방 청소년 소설집 청춘기담 벼랑 창작 병목론인 동화 창작 교실 등도 독자 곁을 든든히 지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이금희 작가님께서는 1985년 소년중앙문학상, 1987년 계몽 사아 동문 문학상, 2007년 소천 아동 문학상, 2012년 윤석 춘 문학상, 2015년 방정한 문학상 등을 받았으며 2022년에는 작가의 업적 전반을 평가에 수여하는 세계 최고의 권위인 어린이 청소년 문학수상인 한스 크리스탄 앤데르산 상의 한국 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이 말입니다. 이금희 작가님께서 많이 만드셨던 책들 중에 저는 바로 이 책 유진과 유진 책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집중하세요. 빵! 네,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해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의 명확한 주제 아동 성폭력과 청소년들의 상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인 두 유진은 같은 유치원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는데요. 그 뒤 각자의 삶을 살다가 15살이 돼 학교에서 만나 그 일을 뒤늦게 알아차려 버립니다.
같은 일을 당했지만 부모들의 다른 대처로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유진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기억과 파헤쳐지는 상처, 예상치 못한 후유증을 직면하는 그 과정이 두 유진을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아동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그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말해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는 이 책의 전반적인 느낌과 구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폭행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엄청 어두운 분위기를 베이스로 깔고 있지만 조금은 일상으로 풀어내서 조금 생기발랄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치만 성폭행으로 한 주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요 유진과 유진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신기한 책은 처음 봤습니다. 한 챕터마다 두 유진이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었지만 책을 읽다 보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고 신기하면서도 구성이 특이해 이 책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구성 조금이나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 나를 모른 척한다. 자꾸만 나를 안다고 한다. 우리들의 봄 내 삶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추락하는 외조타기 같다. 꽃이 진 자리에 돋는 파란 새잎은 꽃의 눈물 퍼즐판 속의 아이 등등 목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꼭 보세요. 이 책의 제목은 유진과 유진이라는 책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시는 줄거리 한번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졸면 안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된 첫날 이름이 같은 두 아이가 같은 반에서 만납니다. 이들은 성까지 달라 큰 유진과 작은 유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큰 유진이 작은 유진을 보고는 유치원에 같이 다녔던 아이임을 기억하고 반갑게 아름채납니다. 유진 반가워. 우리 그때 알아? 반가워. 이랬지만 작은 유진은 자기는 다른 동네에서 다른 유치원에 다녔다고 큰 유진을 외면한다. 누구야? 죄송합니다. 네. 여잔데 제가 남자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큰 유진은 유치원 때 둘이 겪었던 일 경찰서에도 가고 기자회견까지 찾아왔던 그 일을 알려줄까봐 작은 유진이 자신을 모른 척한다고 짐작합니다. 그래서 작은 유진에게 그때 일을 비밀스레 꺼내지만 또다시 무시당합니다. 작은 유진, 너 그거 알아? 이렇게 말이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유진은 자기 엄마와 큰 유진은 엄마가 아는 사이임을 공황에서 깨닫게 됩니다. 와우. 그러면서 자신만 모르는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감지하고 이때부터 이상한 환영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여자가 어떤 여자아이를 때밀 수건을 거칠게 문지르고 뺨을 때리는 환영입니다. 큰 유진 말로는 자신이 유치원 때 갑자기 인형 머리카락을 자르고 비틀고 다리를 찢었다 합니다. 그 일로 둘이 겪은 사건이 드러났다고도 했습니다. 그치만 작은 유진은 왜 난 기억이 없고 환영에 시달리지? 나 왜 이 장면을 모르지? 이 사람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자기만 모른다는 더는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의문들 속에서 작은 유진은 기억의 파편들을 모으며 서서히 지난 상처와 재회하게 됩니다. 큰 유진 또한 예상치 못한 후유증에 절망합니다. 어린 날에 두 유진에게 일어난 사건에 서로 다른 방법과 태도를 대처했던 부모들도 상반된 삶을 살아온 두 유진이 또다시 같은 아픔을 겪는 것을 보면서 너무 허우적됩니다. 상처와 기억을 강제로 삭제당한 작은 유진과 상처와 아프게 마주해왔지만 치명적인 편견에 시달린 큰 유진은 결국 같이 밤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며 서로를 또 다른 나로 여기게 되는데 그 가출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둘은 가출하는 상황 속에서 아픔을 점점 회복하게 되는 게 이 책의 줄거리입니다.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런 정말 말하고 싶지만 이거 다 말하게 되면 스포이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이 책 유진과 유진 꼭 추천드립니다. 네, 이 작품은
등장인물 간의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초점화된 특정 사건과 확장된 삶 전반에 교체해가며 어린이, 청소년, 어른 저마다의 상처란 무엇이고 어떻게 생각하며 그것을 어떻게 다뤄가야 할지에 관한 깊은 통찰을 매우 설득력 있게 형상화해낸 것 같습니다. 또한 소재는 무겁지만 어둡게만 그려지진 않았는데 청소년들의 재기발랄한 일상에 밀착해 그들의 사유와 언어를 익살스레 그리는 한편 일상에 스민 폭력과 상처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그려냄으로써 더 보평성 있는 이야기로 확장해 간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진과 유진이 서로를 또 다른 나로 인식하며 상처를 모아 지금 날개로 날아오기를 떨어지더라도 높이 날아오기를 기원하며 다짐하는 모습에서 독자는 슬프고 무서우면서도 달콤하게 희망적인 시선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 주변에 상처받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우리가 그들을 잊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게 성폭력만큼 큰 상처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쭉 자신이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한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저희는 항상 말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도와줘야 한다. 항상 이렇게 말로만 말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상처를 크게 받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가가서 따뜻한 이 한마디가 힘이 안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혹시 모릅니다. 다가와줘서 자기한테 이 상처를 알아주면 좋겠고 말하고 싶은데 그 용기는 안 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상처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추천 대상은요, 이 책이 청소년 문화이기도 해서 그런지 지금 막 사춘기가 온 학생들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면서 받는 상처나 고통 같은 걸 자기 삶의 훈장으로 만들지 묻없는 덕 기운 자국으로 만들지는 자기한테 달린 것 같아요. 이 문장을 보면서 이 책은 마치 사춘기 온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지금 고3이지만 사춘기에 와서 알지만 저는 정말 심했거든요. 학생 때 사춘기 오면 정말 기분 하나하나에 예민하고 상처하는 말을 하면 그건 짜증나고 기분이 정말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툭 하는 저의 말이 저의 기분이 되고 저의 행동이 되고 태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기운은 빠지고 점점 기운 자국으로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정말 저희 사춘기에 온 친구들에게 적합한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책은 만약 사춘기 때 받은 상처나 고통 같은 걸 받은 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춘기가 온 학생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3분 14분입니다.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으시죠? 지루하면 죄송합니다. Let's go! 힘을 냅시다. 네, 유진과 유진은 마지막입니다. 유진과 유진은 이 세대 최고의 어린이 청소년 문학가로 꼽히는 이금희 작가의 첫 청소년 소설이자 대표작이라는 점에 더해 아동 성폭력이라는 사회 이슈와 함께 청소년이 겪는 일상화된 폭력과 상처를 마주한 소설이라는 점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작품입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오늘날 이 작품은 여전히 자기 잘못이 아니야라는 인식과 언어의 중요성을 밝히는 문학적 증거이고 소설입니다. 또 상처를 모아 지은 날개마저 꺾이곤 하는 청소년들이 날개짓하도록 돕는 공감 어린 응원입니다. 새 얼굴과 시대 감각으로 다듬어져 나온 오늘의 고전 소설이 바로 유진과 유진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의 서평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저를 잊지 마세요. 띵킹하세요 여러분들. 유진과 유진 강력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